나름의 민주적 선거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총회에는 개최되지 않았고요. 투표만 놓고 투표만 진행된 겁니다. 과반수 이상의 표는 얻었던 것이죠. 관리단 집회 없이 투표만 진행해서 관리인을 선출하도록 하는 관리규약이 적법한 거 아니냐, 이런 절차가 관리인 선임 절차로서 적법하게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현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별도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 개최하지 않고 투표만 진행해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관리단 집회, 총회에는 개최되지 않았고요. 투표만 놓고 투표만 진행된 겁니다. 근데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표는 얻었던 것이죠. 이런 절차가 관리인 선임 절차로서 적법하게 볼 수 있는지가 오늘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관리인 선임 절차에 대해서 관리규약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런 관리인 선임 절차는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민주적 선거 절차를 거쳤으며 관리인 선임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 집합건물법상의 의결 종족수를 충족했다는 점에서 이런 선출 방식이 타당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의 적법한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의심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이 쟁점에 관한 집합건법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조 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3항을 보시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8조 규약은 건물과 대지 그리고 부속시설의 관리 사용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서 약속한 사항 중 법에 없는 것을 규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규약의 제정 범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적법한 관리규약이 존재하고 그 규약에 그러한 근거 규정이 있다면 관리위원회 결의로도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검토할 선출 방식은 즉 관리단 집회를 소집 개최하지 않고 투표만 진행해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딱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은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 관리 및 사용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들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 없이 투표만 진행해서 관리인을 선출하도록 하는 관리규약이 적법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쟁점은 결국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직결됩니다. 제26조 3항이 관리인 선임 방법을 관리단 집회 결의와 관리위원회 결의로 한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관리규약으로 새로운 선출 방법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이런 쟁점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관리인의 선임, 해임 방법에 관하여 관리위원회 외에는 달리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위원회 말고 다른 선출 절차를 통해서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 해임을 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즉 관리단 집회 결의나 관리위원회 결의 말고 다른 절차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관리규약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판결에서 법원은 첫 번째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이 강행규정이다. 두 번째 관리인 선임과 해임은 그래서 관리단 집회 결의나 관리위원회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라고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와 다른 선출 방식을 규약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규약 자체가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무효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집회를 소집 개최하지 않고 투표함만 놓고 투표만 진행해서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것은
설사 과반수 의결 종족수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거나 유효한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 존재하는 주상복합 건물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관리규약을 두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개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의 개념인 관리단을 혼합해서 관리규약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 선출 절차와 유사하게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즉 관리단 집회를 소집 개최하지 않고 투표만 해서 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규정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구본 소유자들은 관리규약에 근거해서 집합건물법상 의결종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관리인 지위가 인정된다, 이런 선출 절차가 적법하다 라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관리인 선출 방식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나름의 민주적 선거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신 쟁점과 유사한 관리규약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유사한 관리인 선임 절차를 통해서 관리인을 선출하신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오늘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이후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